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수술적 근관치료 두 번째 시간, 의도적 제식술과 자가치아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식술은 최근에 시행 횟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술식이고요. 이식술은 근관치료 관련 술식 중에서 유일하게 비급여인 술식으로 어떤 가치를 충분히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두 술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서 선생님들 치료 계획상에 타당한 옵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리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리플란트는 발치를 동반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예전에 리플란트 논문에서도 보면 성공률이 40%, 60% 정도로 낮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패가 많은 종류로는 치근 흡수. 그래서 선생님들이 리플란트 하면 치근 흡수가 대부분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술식과 재료가 발전한 요즘도 그러할까요? 제가 연세치과병원에 한 10년간의 증례를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치아, 리플란트를 시행한 치아는 159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살펴봤고요. 결과로 여러 가지 앵킬로시스, 리전 재발, 그다음에 치근 흡수 여러 가지 봤는데, 앵킬로시스는 11개, 159개 중에 11개 발생했고, 리전이 재발한 경우는 8개, 그다음에 익스터널 루트 리접션이 발생한 경우는 5개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성공률은 77%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실패 중에서 앵킬로시스는 사용하기가 사실 전혀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앵킬로시스를 만약에 실패해서 뺀다면, 성공으로 간주한다면 85%까지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쨌든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왜 실패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려가 많았던 루트 리접션입니다. 제가 살펴본 증례에서 루트 리접션은 단 5개, 3%만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30% 이 정도 발생한다 그랬는데 딱 5개만 발생했습니다. 자, 증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16번 치아 증상이 계속됐는데 원인 치근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 없어서 리플란트를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자, 발치를 다이버전트한 그런 치아인데 잘 발치를 했고요. 자, 루트 리젝션, 리트로 필링까지 당시에는 ILM을 사용했습니다. 원만하게 진행했고 다시 재식을 했고, 재식에서 큰 이상을 찾아볼 수 없고, 자, 1년 반 체크 시에도 아주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2년 체크 시에 여전히 기능상 문제 없었고 불편감 없었습니다. 자, 3년 체크 시에 뭔가 조금 이상한 소견이 보이시나요? 예, 뒷살 쪽에 약간 라디루센트한 그런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5년째에는 이 부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서 명확하게 루트 리접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치아는 호플리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자, 잘 쓰던 치아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좀 궁금해서 기록을 다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임상 기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글씨체도 안 바꿨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익스트랙션 시에 엘리베이터 작용을 오래 하고, 발치 시에 발치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뒷살 알베올라 본에 손상이 있어서 예불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6번 치아 루트가 다이버전트 했고, 그래서 포세브로 발치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했고, 그 사용한 뒷살 쪽에 당연히 본 손상이 있었으니까 그에 못지않게 PDL과 세멘툼 손상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PDL과 세멘툼은 루트 덴틴을 보호하는 그런 배리어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좀 취약한 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치주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펴지면 인플라마토리 리접션이 생긴, 이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에서 5개 증례를 모두 살펴보면, 자, 7번이 2개, 그다음에 6번이 2개,
전치가 하나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6번도 2개인데 7번도 2개나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그 159개 포함된 치아를 보면 126개 대부분이 7번입니다. 그래서 7번 저 개수에 비하면 2개는 아주 발생률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 루트 리셉션이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 그 이유는 7번은 6번과 달리 루트가 컨벌전트하기 때문에 발치 시에 조금 더 수월하게 발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케이스 셀렉션, 7번 위주의 적절한 케이스 셀렉션이 발치를 오토마틱한 그런 발치가 가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루트 손상이 적으니까 리접션도 적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리전이 재발한 증례입니다. 리전은 총 8개가 발생했고요. 어찌 보면 리접션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리플란트는 리트로플의 리트로 필링을 눈으로 직접 특히나 여기서 연세대는 여기에 포함된 이 연구에 포함된 증례들은 모두 현미경을 보고 한 증례들입니다. 근데도 리트로 필링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나 리전으로 인한 페일이 많았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는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그럼 어느 재료에서 주로 발생했나를 또 다시 살펴봤는데 당시 사용했던 IRM, 슈퍼 EVA, MTA 중에서 실링이 좀 약한 IRM에서 제일 많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IRM은 단 1개고 EVA는 없었고 프로로트 MTA에서 7개 대부분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증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47번 내고가 안 됐고 증상이 계속돼서 리플란트를 시행한 증례이고요. 리젝션 당시에는 그레이 MTA로 리트로 필링을 시행했습니다. 예, 수루 사진인데요. 어떻게 리트로 필링이 잘 돼 있는 것 같나요? 자세히 보면 예, MTA 필링한 캐비티에 보이드 같은 게 보이지 않나요? 예, 3년이 지나서 보면 그 부위 중심으로 리전이 재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저는 MTA가 와시아웃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프로로트 MTA는 초기 경화가 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제시칸 치아는 어떻게 되죠? 한 2주까지는 계속 움직입니다. 특히나 초반에는 거즈 바이팅을 가능적으로 하니까 물었다 뗄다 할 때 그 경화되기 전에 그런 물었다 뗐다 하는 그런 힘이 펌핑 액션으로 작용을 해서 MTA를 워시아웃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고 당시 논문에서 저는 파스트 세팅 MTA를 사용하기를, 리플란트에는 이걸 사용하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른 증례를 보면서 술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번 리전과 증상으로 의뢰된 케이스입니다. CT를 찍었더니 C-쉐입이고 충전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리플란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조금 다른 포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플란트 시에. 이게 피직스 포셉, 파워 엘리베이터, 미쉬 포셉, 여러 가지 이름과 종류가 있는데 비슷한 작동 원리입니다. 자, 럭세이션을 버컬, 링구얼 방향으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보통 한 3, 4회 정도의 럭세이션이면은 거의 이제 동요도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탈구가 됐죠. 치아가 이제 나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발자로부터 하고 그 치아 처치를 하는 동안은 거즈 바이팅을 살짝 물고 계시게 하고 있습니다. 자, 치아를 이제 샅샅이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나 퍼포레이션이 있지 않는지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나 이제 그레놀 티슈를 이제 그로스하게 제거를 먼저 하고요. 특히나 PDL이 이렇게 로스된 부위는 조금 더 잘 봐야 됩니다. 저런 부위로 염증이 시작됐을 수 있기 때문에 퍼포레이션이나 프랙처, 크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렌블루 연색을 하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아서 그냥 리플란트 술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루트 리젝션을 저는 이 벌을 핀 테이플 다이아몬드 바, 우리 프록시말 따른 바 있죠? 그 버로 그냥 거의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리젝션을 3mm 하는데 그
캐널이 쭉 다 보이게, 캐널과 이스무스가 다 보일 정도까지 리젝션을 시행합니다. 시행한 다음에 이게 혹시나 뭐 캐널이 어디 있고 혹시나 맨눈으로 잘 안 보이는 그런 이스무스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염색을 해 살펴봤고요. 그랬더니 가운데에 혹시나 C 쉐입 캐널이기 때문에 이스무스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봤어요. 큰 캐널은 벌을 이용해서 빨리 리트로 프랩을 시행하고요. 루트의 얇은 부분, 이스무스 부분은 벌로 하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그때는 울트라소닉 팁으로 정교하게 리트로 프랩을 시행합니다. 항상 리트로 프랩을 할 때 겉아퍼처가 모든 월에서 겉아퍼처가 제거됐는지, 에피코 때와 마찬가지죠. MTA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 꼭 살펴봐야 되고, 조금 남은 부위, 월에, 라테랄 월에 겉아퍼처가 남아있는 부위는 저렇게 추가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캐버티의 모든 사이드 월이 겉아퍼처 없이 잘 MTA로 필링이 될 수 있게끔 프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TA를 필링하면 되겠습니다. MTA 필링할 때는 MTA 캐리어를 써도 되고요. 아말감 캐리어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컨덴서로 꼭꼭 다져놓고, 이 과정은 우리가 에픽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아 내에는, 지금 캐널 내에는 인펙션 소스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간주를 해야 되니까 리트로 프랩, 리트로 필링은 이 술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치아를 뽑고 이렇게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덴스하게 필링을 하고 주위를 닦아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필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거즈를 빼고 발치와의 이리게이션 한번 하고 석션을 깨끗이 한 다음에 나온 방향대로 그대로 넣어야지 치아가 재위치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술식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환자분께는 간헐적인 거즈 바이팅을 3일간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수로에 보면 MTA가 그대로 잘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자, 3개월 리전이 조금 줄고 있고 9개월 때는 이제 리전이 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힐링이 됐고요. 2년 경과 시에는 완전히 힐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포셉을 썼는데,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반적인 포셉을 사용할 때의 증례입니다. 자, 발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조금 더 진행을 이제 치아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포셉의 위치를 한번 잘 보면, 자, 치아는 더 나왔는데 포셉은 어떻게 됐죠? 루트 쪽으로, 포셉의 비크가 루트 쪽, 에피칼 쪽으로 점점 밀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트에 있는 PDL과 세멘툼은 계속 손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반해서 제가 사용했던 포셉은 발치를 시작할 때부터 발치를 거의 완료할 때까지도 비크가 같은 위치에 루트보다 상방, 서비칼 쪽에 그대로 위치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포셉이 어떤 역학적으로 사실 유리하지만 루트의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성공률이 7, 8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발치 시의 트라우마를 줄이고 또 파스트 세팅 MTA를 사용해서 리키지를 또 예방한다면 어떤 리전 재발과 루트 리접션으로 인한 실패를 우리는 더욱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가치아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술식입니다. 상당히 쉽고 간단한 술식이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결과는 새로운 일을, 특히나 자연치를 얻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드라마틱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술식입니다. 자, 적응증을 잘 가려내야 됩니다. 될 케이스를 잘 가려내서 하셔야 됩니다. 될 케이스는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리시피언 사이트에 치주가 건전한지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갈치아, 도너투스의 PDL이 건전한지도 보셔야 되는데, 도너투스는 대부분 이제 싱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리시피언 사이트의 건전함이 그 술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리시피언 사이트가 건전하려면, 자, 발치가 저런 이유로 된 경우가 필요합니다. 발치가 크라운 루트 프랙처, 버티컬 루트 프랙처나
아니면 딥캐리어스 이런 걸로 발치가 된 경우에는 치주가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성공률이 높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47번, 저기 별표 있는 치아가 47번입니다. 그 왼쪽은 48번이고요. 47번이 크랙으로 엔도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엔도가 원만하게 아주 잘 진행돼서 엔도하고 크라운까지 했고, 크라운 하기 전에 48번은 발치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 달 뒤에 증상이 생겨서 오셨는데 메이저 보컬에 풀 프루빙 뎁스가 일단 보였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크랙이 더 내려간 게 아닌가 우려는 됐지만 일단 리플란트를 계획을 하면서 만약에 크랙이 내려갔으면 발치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발치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48번은 아까 발치했다 그랬고 47번은 크랙이 만약에 내려간 경우니까 이것도 잃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의를 봤더니 반대쪽에 38번이 아주 생김새가 좋은 47번과 모양이 아주 유사하게 생긴 38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랙이 내려가서 뽑아야 된다면 38을 트랜스의 돈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발치해서 봤더니 역시나 크랙이 내려가 있어서 이건 뽑기로 했고요. 자, 38을 발치해서 에피칼 루트 리젝션, 리트로 프랩 하고 MTL 리트로 필링까지만 딱 시행을 하고 바로 그냥 47번 자리에 인서션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진행이 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 있다가, 한 달이면 치아가 단단하게 붙습니다. 동요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례에서. 한 달 뒤에 바로 엔도, 그냥 원비짓으로, 에피칼 막혀 있으니까 엔도하기 쉽죠. 원비짓으로 끝내자마자 바로 크라운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아주 멀쩡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트랜스한 치아인지 리플란트한 치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잘 어울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례입니다. 47번 에피칼 리전으로 이제 리플란트를 시도했는데 버티칼 루트 프랙처가 확인돼서 발치한 증례입니다. 환자분께 그 전에 마침 바로 옆에 48번이 있어서 이식하겠냐고 여쭤봤지만 환자분이 결정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발치까지만 시행했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셔가지고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수술을 잡았습니다. 한 달 지난 상태고요. 플랩을 열면 자, 이렇게 발치와는 큐랩만으로도 다시 옛날 발치와 형태를 다시 보이고요. 이 상태에서 자, 8번을 뽑아서 8번이 이 7번 사이트보다 약간 작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어도 약간 깊게 그렇게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깊게 위치가 됐고 사이즈는 아주 그 발치와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1개월 뒤에 엔도를 계획대로 했고요. 크라운을 바로 했습니다. 6개월 뒤에 힐링이 많이 됐고 에피칼 리전은 2년 뒤에 아주 깨끗하게 힐링이 됐습니다. 특히나 메지알 쪽의 본을 보면 점점 잘 차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 트랜스한 증례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미싱 타임, 발치가 되고 다시 트랜스가 되기까지의 어떤 미싱 타임과 성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맨 왼쪽에 3개월 미만, 발치 즉시 이식이라든가 한두 달, 세 달 내로 이식이 된 경우가 성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짧으면 성공률 높게 나왔지만 술식도 쉽습니다. 발치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모디피케이션만 해줘서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경우 저는 즉시 이식을 무조건 1순위로 생각하고요. 선생님들 하시면 무조건 짧은 시기에 발치하고 난 짧은 시기에 이식을 하시길 권유드리고 저는 이제는 예전에는 본 힐링이 끝난 케이스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본 힐링이 된 증례는 안 합니다. 하기도 어렵고 그 맞춰서 본 프랩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가 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임플란트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트랜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례를 보면서 술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탈 딥 캐리어스로 7번에 17번을 뽑게 된 경우입니다. 8번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8번이 있어서 트랜스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7번을 발치를 했고요. 자, 8번을 그 포셉을 사용해서 자, 저렇게
럭세이션이 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뺀 다음에 이거는 모양이 비슷한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맞춰봅니다. 바로 넣어봤더니 자, 원래 치아보다 원래 교환면보다 약간 깊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주 위치가 잘 지금 손도 하나도 안 냈는데도 원만한 게 아주 바람직한 위치에 위치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칼 루트 리젝션 시행하고 리토로 프랩 리토로 필링까지 딱 시행한 다음에 자, 이 과정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회에서 엔도를 시행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꼭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구회에서 막 시행할 동안 PDL을 계속 만져야 되고 그러면서 PDL 손상되고 이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토로 필링까지 완료한 다음에 자, 그 자리에 그냥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건 이제 치주가 약간 본로스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스플린트를 했고 한 달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엔도하고 크라운 프랩에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증례입니다. 다른 증례 하나 보겠습니다. 26번 MB가 호라이젠탈 루트 프랙처가 된 증례입니다. 그래서 28번 또 있어서 28번, 26번 옮기조고자 했습니다. 근데 26번은 루트가 멀티 루트죠. 그러면서 셉탈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셉탈본에 대한 어떤 처치가 필요합니다. 자, 보면 이제 루트 3개의 위치가 보이고요. 자, 셉탈본 제거하는 거, 선생님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각 루트, 그 루트가 있던 자리를 레퍼런스 삼아서 가운데 있는 셉탈본만 호라이젠탈하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거한 다음에 프루브로 원만하게 제거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맞춰보기 전에 리젝션 해서 맞춰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맞춰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맞춰서 위치가 잘 맞는다면 바로 아까 리토로 프랩까지 하고 다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제 수처만 해주면 이제 수식이 끝나는 겁니다. 트랜스는 기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요거 하나면 됩니다. 보통 파이널 드릴로 쓰는 임플란트 드릴 하나면 이게 사이드가 커팅이 잘 되지는 않지만 너무 잘 되는 건 오히려 다루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드릴로 모든 소켓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위치가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케이스는 본 프랩을 조금 했지만 서비칼 쪽은 아주 실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저는 당연히 단단해질 거라 보고 RCT 약속, 크라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달 만에 이렇게 힐링 되는 거, 이게 PDL의 힘입니다. 자, 37번 거의 엔도페리오 컴바인이고 거의 폭탄 수준의 지금 상태죠. 그래서 엔도를 해봤지만 힐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도하고 기다려봤지만 여전히 이렇게 거의 플로팅 수준의 그런 치아 상태여서 이건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마침 47번이 있길래 47번을 트랜스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캐비티를 여기는 이제 사실 염증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행하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그 엔도 오리진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제거했을 경우는 힐링이 순수한 페리오 프로블럼이 있던 곳보다는 힐링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큐렛을 해줬고 그다음에 48번은 피델이 너무나 싱싱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리토로 필링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식을 해서 이거는 이제 치주 조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스플린트를 해서 좀 오래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루에 원만하게 진행이 됐고 이 경우도 한 달 만에 RCT는 진행했습니다. 근데 2달째 좀 치아가 불안정해서 2달 기다렸더니 훨씬 이제 안정화돼서 스플린트를 제거를 했고요. 3달이 되기 전에 크라운을 완료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달 안에 크라운이 갑니다. 8개월, 3년에 거의 완벽한 힐링을 보였고 지금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그런 폭탄 같은 이런 케이스도 2개월 넘고 3개월 내로 다 크라운이 됩니다. 이게 PDL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나 오늘 강의 듣고 이런 증례를 만나신다면 저는
뭐 요즘에 임플란트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도 좋은 옵션이지만 이 경우처럼 8번이 4개나 이렇게 아주 싱싱한 8번이 4개나 있고 46번의 발치와 형태를 봤을 때는 저는 그 치주가 건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위에 트랜스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의도적 재식술은 성공률이 약 80%인데 치근흡수가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거, 그리고 파센트 MT를 사용해서 리전 재발을 막고 레스 트라우마틱 익스트랙션을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리접션도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가치아 이식술은 리시피언 사이트의 치주가 건전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도넛 투스의 PDL이 건전한 것도 꼭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하시거나 또는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시행하시는 게 술식도 쉽고 성공률도 높은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두 술식을 활용하는데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